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새로운 달이 바뀌었습니다. 5월 달인데요. 5월 우리 윤석열 정부 출범이 5월 10일인데요.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검수완박, 즉 검찰청법 개정안,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금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공표까지 하는 걸로 지금 일정이 마련되어 있어서요. 5월달 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날들이 많아요.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오늘같이 근로자의 날도 있고요. 많은 좋은 날들이 있는데 검수완박법 때문에 5월달 한 달이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불행한 역사를 기록하는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수완박법을 이제 국회 통과는 뭐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미 검찰청법 개정안은 다 통과됐고 이제 5월 3일날 형사소송법 개정안만 남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양보할 가능성은 저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 압도적인 비판 여론을 만들어내서 일단 이제 환경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또 2년 후에 총선에서 구도가 바뀌면 그때 가서 이 법을 사문화시키고 폐지시키는 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은요, 제가 보기에는 장기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5월 새롭게 우리가 심기일전하는 새로운 한 달이 되기를 저는 비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제 방송 이제 연말에 제가 100만 구독자를 모실 수 있는 대형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구독을 좀 젊은 분들에게 권유를 해주시면 굉장히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요, 이 박민식 전 의원이 부산 쪽에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을 텐데요. 이분이 지금 현재 이 분당갑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동안에 이제 출마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김은혜 의원이 오늘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서 한덕수 그리고 이 정호영, 이 정도는 이제 그만둬라, 자진 사퇴하라, 이러한 메시지를 사실상 내놨습니다. 이 얘기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겠지만은 우선은 김은혜 하면 누굽니까? 지금 경기도 예비 후보인데요. 경기도 예비 후보 여론 지지율을 보면 그야말로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말이죠, 들쭉날쭉해요. 이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혼전상이 계속되고 있던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판단이 드는데, 이 여론 지도에서 앞장서기 위해서는 지금 뭐 윤심이 보냈다는 거야 뭐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지명한 후보자, 총리 후보자이고 장관이기는 하지만은 지금 민심이 굉장히 불타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난 분노의 민심에 좀 바르자면 편승을 해서 지지율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정호영과 한덕수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한덕수 후보에 대한 이 반발 여론도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는 그건 불법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김현장에서 돈 받은 거 그거 관례야. 그 다음에 무역협회에서 받은 거 그거는 뭐 정해진 대로 많이 받은 것 뿐이야. 액수가 많을 뿐이야. 이렇게 법률적으로만 해석해서 하는데요, 어느 누구라도 고위공직자 정당한 총리까지 한 사람이 그 불과 몇 년 만에 40억 원대의 봉급을 받았다, 이거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자, 그러한 뭐라고 하면 민심의 흐름을 김은혜 후보가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요, 지금 혈세잔치다 해서 지금 신라호텔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만찬을 베풀게 되었는데요. 이게 호화 만찬이다. 그래서 지금 여권이 난리를 치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 누가 짠 겁니까? 현 민주당 정부가 짠 거예요. 왜? 이재명이가 1등 할 때 짠 거예요. 될 줄로 알고. 자기네들이 짜놓은 예산을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측에서는요, 이 취임 준비 측에서는 그냥 집행할 뿐입니다. 관리에 맞게. 그리고 배정된 예산이니까. 자, 그거를 비판하는 민주당의 내막, 이러한 문제점, 이게 바로 조국식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세 가지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제가 집중적으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 박민식 전 의원이 분당갑 출마를 선언했는데, 이 분당갑 선언의 출마 이 변을 보면 한 서너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요. 첫째로는 나는 윤석열 당선인한테 보고를 했다. 열심히 다 해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나는 윤심을 좀 업고 나온다. 이런 지금 입장이나 마찬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나오려고 하는 거 알고 있느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당당하게 내가 싸우겠다.
자, 그러면 싸우는 건 뭐 왜 싸워야 되느냐? 지금 검수한 방법 있지 않느냐? 나는 지금 검사, 본래 이 박민식 전 의원은요, 검사 출신이거든요. 나는 검사할 때 아주 강골 검사로 유명했다. 예, 경찰서장도 구속하고 국정원장도 기소하고, 그래서 이 비리에 연루된 판검사들도 전부 불도저처럼 수사를 밀고 나갔다. 예, 이렇게 해서 이 대장동 문제라든가 검수한 박 이런 거를 제대로 파헤치려면 나 같은 전문가가 국회에 가야 되겠다. 이러한 이 서너 가지의 논리로 지금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 입장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오늘 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낸 이 책임감으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또 사명감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 그래서 선거 승리로 정권 교체의 마침표를 찍어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참고적으로 이 박민식 전 의원은 이 윤석열 선대위에서 이 지근거리에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서요. 자, 그래서 당선인한테는 그런 분당갑 출마한다는 걸 얘기했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대선 경선 초창기부터 참모로서 역할을 했고 지금 특별 보좌역으로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드렸고, 윤석열 당선인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라 이렇게 격려해 주셨다고 공개 거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철수 위원장과 관련해서는요, 당의 공천 관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공천 경쟁을 펼치겠다. 지금 이 선거에서 누가 적임자인지 확실하게 평가받을 자신이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놔서요. 이 안철수 위원장하고 이제 맞짱 뜨자 이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국회에는 민주당이 검수한 박 악법을 되돌리고 입법 폭주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전문성, 그리고 추진력과 돌파력을 갖춘 해결사가 필요한데, 지난 대선에서 선대본부에서 전략기획실장을 맡아서 대선 승리에 성공에 섰고, 그리고 민주당과의 경쟁에서 최전선에 있었고 국민과 함께 승리했다. 그러면서요, 대장동 비리를 끝까지 파헤쳐서 분당의 명예를 되찾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부 검사 시절 비리에 연루된 판사, 검사, 경찰서장 가차없이 구속을 했고 국정원장도 기소하는 등 권력비리 수사를 불도저처럼 밀고 나간다고 해서 불도저 검사다라고 불린 적이 있음을 또 공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장동의 진상규명, 검수완박 철폐, 성남 분당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임자, 연습 없이 곧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당내외의 평가를 받아왔다. 그래서 본인의 이 품평이 좋다, 주변 평가가 좋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윤석열 정부가 거대 민주당에게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한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재명 전 지사의 분당갑 출마 가능성도 나온다.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저는 이재명이든 누구든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요, 이 안철수 후보는 그러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지난 29일 날 뭐라 그럴까요? 기자들한테 얘기를 한 건데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생각할 여유도 없다. 그러면서요, 하루에도 인수위에서 몇 번씩 제가 직접 발표하는 일들이 많고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리된 것들을 발표하느니 시간이 촉박하다. 이렇게 해서요, 아직은 일단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의 요청이 있다면 고려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은 전혀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만 드리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요,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만 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출마가 아니라 인수의 업무에 집중해야 할 시기다. 그러니까 이제 인수위 업무가 끝나잖아요. 5월 9일 날이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생각이 나도 바뀔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나도 출마할 수 있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이 안철수 위원장 지난 29일이니까 이틀 전입니다. 그리고요, 이준석 대표는 또 뭐라고 지금까지 얘기했냐면, 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지간하면 경선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경기도지사 공천 과정에서도 측근인 유승민 전 의원에게 꽃가마를 안 태워드렸다.
못 태워드렸다. 그러면서요, 이 분당갑 선거에서도 꽃가마 이 안철수 후보한테 태워줄 수 없다. 이러한 입장문을 이미 이준석 대표가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이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분당갑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도요,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지금 인수위 위원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데, 지금 이 김은혜의 자리, 분당갑 지역이 비어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 조금이라도 보여주면 이게 안철수 위원장의 선거 전략적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인수위를 챙겨서 마무리 짓는 작업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선거 전략적으로 보나, 또 인수위 업무의 완벽성을 기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보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지금 말할 시간이 아니다.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이 인수위원장은 또 뭐라 했냐면, 우선은 인수위 업무에 집중한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우선은 인수위 업무에 집중이고, 지금은 인수위에 열심히 인수위를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라고만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들을 다 합쳐서 보면 이 안철수 위원장의 경우에는 나올 가능성을 사실상 시사한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1차적으로는요, 안철수와 박민식 두 명의 대결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준석 이 대표도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는 경선주의를 포방하고 있다.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경선주의를 하고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유승민한테도 내가 꽃가마 못 태워드렸다 라고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이 얘기, 여기서 꽃가마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선, 즉 경선으로 갔지 전략공천을 안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특별히 우대가 없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됐든 박민식 전 의원이 됐든 또 누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경선으로 가야지 전략공천은 없다라는 말로 결론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준석 대표도요, 안철수 위원장 이외에도 많은 당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당대표 입장에서는 절차상 무미건조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안철수 위원장의 분당갑 출마, 좀 구체적으로 판교에서 안 랩을 키워서 사업을 했으면 분당갑에 연구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IT 기업 출신의 김병관 전 의원님도 배치하지 않았느냐. 안 위원장이 뒤처질 게 없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거든요. 자,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이 분당갑에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한다면 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이 경선 후보로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일단 뭐라고 그럴까요? 흥행이 돼야 되잖아요. 이 흥행이 돼야 되는데 흥행성 면만 본다 하더라도 이 국민의힘 경선은 아주 뭐라고 그러 이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지금 이준석 대표의 이런 경선주의 입장. 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요, 당에서는 경선을 한다라는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분위기를 지금 피운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요, 자, 이제 경선의 장단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박민식 지금 전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뭐 20여 년 가까이 살았다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흥행적인 측면과 이 경쟁력 측면, 그 다음에 후보 간에 흠집이 덜 나야 된다는 이런 측면, 이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경선과 그리고 전략 공천을 결정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제 혈세 잔치라고 했던 취임식 예산, 이재명 1위 때 문정부가 짜고 이 현 민주당이 승인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요, 이 판 짤 때, 즉 예산 33억 원의 예산을 짤 때는요,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1위 할 때예요. 그리고 윤석열이 2위하고, 그 다음에 이낙연이 3등을 할 때 이 예산을 짰어요. 본래 40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행안부에서 올렸는데, 이제 심의 과정에서 좀 줄어가지고 이게 33억 정도로 이제 짜졌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말이죠, 이거를 갖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짠 액수, 그런데 이게 이제 8, 9월 달에 짜서 확정이 돼가지고 12월 3일 날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 시장 최종적으로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이 특급 호텔 만찬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 뭐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비판을 하고 있어요. 참 말도 잘해요. 이건 초호화 혈세 잔치다. 그리고 진시황 즉위식이다.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조호섭 민주당 대변인이 윤석열 당일 취임식에 역대 취임식 중 가장 큰 비용인 33억 원이 투입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33억을 짠 것은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없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31억 원 했어요. 그래서 이 물가 상승률 3%를 고려해서 편성한 게 33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초호화, 사상 최고의 호화스러운 이 취임식이다. 초호화 혈세 잔치다. 진시황 즉위식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민주당에서 비판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짜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당선될 걸로 알고 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비판하는 민주당, 이게 얼마나 내로남불입니까? 자, 그리고요, 이게 옛날에는 이제 청와대에서 다 했잖아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인류, 이 신라호텔, 조선호텔, 이런, 그 다음에 롯데호텔, 이런 A급 호텔에서 말하자면 불러다가 잔치 장소만 청와대가 돼요. 자, 그러면 현장에서 호텔에서 하면요, 대관비를 내야 돼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하면 출장비를 내야 돼요. 그런데 출장비하고 대관비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책정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고, 청와대에서 안 하고 호텔에서 한다고 해서 호화가 아니에요. 똑같은 이 비용이 드는 행사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이러한 호화 혈세 잔치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맞지 않다. 그리고요, 이 김여정이가 18년도 2월에 왔을 때도 말이죠, 임종석 비서실장이 주재했는데 신라호텔보다 더 고급인 반얀트리 호텔에서 열었어요. 그리고 또 같은 2018년도에 청와대 워크숍을 했는데 그때는 이 도시락을 했어요. 그런데 가격이 얼마 있나, 특급 호텔 도시락 10만원짜리를 제공해서 논란이 또 야기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이러한 비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거는 맞지 않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립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요, 이제 김은혜 지금 현재 민주당 후보, 지금 오늘 KBS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가지고 한 얘기들 중에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번 이제 청문회, 내일부터 청문회가 돌아가는데요, 한덕수하고 정호영, 이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지만 라는 조건은 붙였지만은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은 저희도 내로남불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는요, 자진 사퇴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주진우 라이브 이 앵커가 한덕수 정호영 후보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에 더 많이 부를 줄 알았는데 두 분만 불러준다. 이렇게 하면서 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봐라. 자진 사퇴하라. 내로남불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정호영하고 한덕수 말고서도 몇 명 더 자진 사퇴할 후보가 있는데 2명만 딱 찍어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고맙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요, 이 검수완박법 이 처리와 관련해서도 이 강행 처리한 거는 그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지금이라도 처리하라. 그리고 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이러한 입장을 내놨고, 그리고 강용석 변호사 무소속 출마와 관련해서는 별도 입장이 없다. 그리고 별로 관심이 없고 신경 안 쓴다. 그야말로 경기도 챙겨야 할 현안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오늘 또 경기도 9대 비전을 발표해야 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강용석 변호사가 계속 이 김은혜 후보를 저격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웃는 거냐?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이 김세희, 지금 강용석 가세연의 대표죠. 김세희 대표도 이 방송에서 김은혜 후보자에 관해서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등 이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첫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